전 세계의 바다를 누비는 이 거대한 선박들 정말 엄청나죠? 우리는 보통 세계 1위 조선사가 배를 몇 척 수주했나 이런 뉴스에 집중하잖아요. 근데요,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진짜 길게 봤을 때 진짜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? 자,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. 배가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그 수십 년의 긴 수명 동안 대체 어떻게 돈을 버는 걸까요? 바로 여기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.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회사가 등장한 거죠. 배가 운항하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, 그러니까 유지보수부터 시작해서 친환경 업그레이드까지 배 전생애를 책임지는 회사, 바로 토탈마린솔루션 기업, HD현대 마린솔루션입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. 어떻게 이 회사가 이렇게 흔들림 없이 돈을 버는지 그 무적의 수익 엔진,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여기서 진짜 핵심 키워드가 나오는데 바로 캡티브 마켓입니다. 이게 뭐냐면 독점 시장이라는 건데요. 쉽게 말해서 세계 1등 조선사가 배를 만들잖아요. 그럼 그 배에 들어가는 엔진이나 부품 서비스를 이 회사가 독점적으로 맡는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한 번 고객이 되면 빠져나갈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. 배가 바다에 떠 있는 한 돈은 그냥 계속 들어온다, 뭐 이런 얘기입니다. 이 그래프를 보시면 더 확실해지는데요. 한번 보세요. 영업이익의 거의 전부, 이 압도적인 부분을 애프터마켓, 즉 AM 솔루션 사업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 이게 바로 이 회사의 마르지 않는 현금 창출원, 진짜 캐시카우인 셈이죠. 그리고 이게 또 기가 막힌 포인트입니다. 옛날 디젤 엔진은 뭐 다들 비슷비슷했죠. 그런데 요즘 대세인 친환경 이중연료, 즉 DF 엔진은 훨씬 더 복잡해요.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? 서비스 비용이 1.5배나 더 비싸진다는 겁니다.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이익률이 훨씬 높아지겠죠. 세상이 친환경으로 갈수록 이 회사는 돈을 더 버는 아주 재밌는 구조인 겁니다. 자, 그럼 이제 안정적인 현재를 넘어서서 이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폭발적인 성장 동력, 바로 친환경의 물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이 회사의 성장 전략은 딱 이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. 첫째, 이미 너무나도 강력한 고수익 애프터마켓. 둘째, 전 세계적인 환경 규제 때문에 폭발적으로 늘어날 친환경 개조 사업.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걸 데이터로 관리하는 디지털 전환. 정말 심플하고 강력하죠? 친환경 개조 사업 중에서도 지금 가장 핫한 게 바로 이 FSRU 개조 사업인데요. 용어가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간단해요. 낡은 LNG 운반선을 가져와서 거기에 액체가스를 다시 기체로 만드는 설비를 딱 얻는 겁니다. 이렇게 하면 육지에 비싼 터미널을 짓는 것보다 비용은 3분의 1, 시간은 훨씬 짧게 에너지 터미널을 뚝딱 만들 수 있게 돼요. 이거야말로 엄청난 기회 아닌가요? 자,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의 또 다른 축, 디지털 부문 성장세를 좀 보세요. 2024년 한 해에 707억 원을 벌었는데 2025년에는 3분기까지만 해도 벌써 651억 원에 육박합니다. 매년 20%가 넘게 그냥 폭풍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앞으로 여기가 핵심 먹거리가 될 거라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. 좋습니다. 지금까지 성장 스토리를 들어봤으니 이제 이 모든 걸 증명하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 숫자들을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. 와, 이 숫자 좀 보세요. 29.2%. 이게 뭐냐면 이것저것 마진 낮은 사업들 빼고 진짜 알짜배기 핵심 사업에서만 남기는 이익률이 이 정도라는 겁니다. 아니, 제조업에서 영업이익률이 거의 30%에 가깝다? 이건 뭐 그냥 차원이 다른 얘기죠. 정말 대단한 겁니다. 그리고 투자자라면 이걸 안 볼 수가 없죠. 바로 자기자본 이익률, ROE입니다. 무려 32.7%예요. 이 숫자가 뭘 의미하냐면 이 회사가 주주들의 돈으로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그 효율성을 보여주는 거거든요. 그냥 압도적이라고밖에 할 말이 없네요. 이 표를 보면 상황이 더 명확해집니다. 자, 글로벌 경쟁사들이랑 비교를 해보면 주가 수준을 나타내는 PER은 뭐 비슷비슷해요. 그런데 진짜 중요한 ROE를 보세요. 경쟁사들의 거의 2배 수준입니다. 한마디로 시장에서 비슷한 평가를 받는데 돈 버는 능력은 월등히 뛰어나다는 거죠. 하지만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스토리에도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. 바로 방 안의 코끼리. 모두가 알고 있지만 선뜻 말하기 꺼려하는 그 리스크 말이죠. 아니,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도대체 무슨 단점이 있다는 걸까요? 투자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과연 뭘까요? 바로 주식 오버행이라는 리스크입니다.
이게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해서 시장에 한꺼번에 팔릴지도 모르는 대규모 주식 물량이 있다는 뜻이에요. 공급이 갑자기 확 늘어날 수 있다는 그 두려움 자체가 주가를 누르는 요인이 되는 거죠.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정확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. 2대 주주인 사모펀드 KKR이 가진 엄청난 양의 주식이 2026년 3월이면 락업, 그러니까 보호예수가 풀립니다. 바로 이때 KKR이 이 주식들을 시장에 대량으로 팔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지금 시장에 깔려 있는 겁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여기서 정말 재밌는 관점이 나옵니다.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걸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. 이 오버행 리스크가 사라지는 그 순간이 오히려 장기 투자자들한테는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. 이렇게 보는 거죠. 그러니까 가장 큰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바로 그 타이밍이라는 겁니다. 자, 이제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. 전문가들은 과연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? 증권사들의 의견을 보면 이건 뭐 거의 만장일치 수준입니다. 삼성증권, JP모건, 메리츠증권 같은 주요 기관들이 전부 다 사라는 의견이고요. 목표 주가도 지금보다 훨씬 높게 잡고 있습니다. 전문가들이 어디에 베팅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. 자,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4가지로 요약해 드릴게요. 첫째, 아무나 따라할 수 없는 독점적인 핵심 사업. 둘째, 친환경과 디지털이라는 확실한 미래 성장 엔진 2개. 셋째,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그게 뭔지 명확하고 언젠가는 끝날 일시적인 리스크라는 점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증명하는 압도적인 수익성. 이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모든 엔진이 전력으로 돌아가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어쩌면 이 회사에게 가장 큰 리스크는 그 눈에 보이는 명확한 리스크 하나 때문에 이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시장이 그냥 지나쳐버리는 것. 바로 그게 아닐까요?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.